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구 전체가 한파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설에다가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런 심각한 한파가 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음모론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집권 내내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라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지구 전체가 엄청난 한파를 겪고 있는 이때 지구온난화와 한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주장은 중국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리 협약 등 기후변화 대책은 중국에만 유리한 협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해 겨울 미국에서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음모론을 펼치는 트윗을 올립니다. 지구온난화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필요하다. 빨리 돌아와라. 라는 내용입니다. 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 날씨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음모론의 배경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국제기구들이 엄청난 탄소 배출권 권력을 유지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은 누가 관리하며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탄소 배출권 거래가 정말 지구온난화를 개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특히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데이터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기감을 조장하고 엄청난 후원금과 연구 용역비를 타간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은 설득력을 가지면서 세계인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모론일수록 또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헷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탄소 배출권을 강제하는 것이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것이고 결국 중국의 사기극에 이용당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과는 반대로 트럼프는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춥냐 라면서 국제협약을 탈퇴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비아냥은 국제사회와 기후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많은 학자들은 정말 무식한 발언이고 인식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기후와 날씨를 혼동한 트럼프의 수준이 한심하다. 기록적 한파가 지구 기후 변화의 증거이다 등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립해양대기청장이 대놓고 겨울 폭풍이 지구온난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트윗으로 반박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내려진 한파특보와 폭설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한파의 이동입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유라시아 지역은 추워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유럽까지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서울이 2000년 이후 6차례에 불과한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베이징은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19.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는 시속 87km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3도까지 내려갔으며 러시아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언론에서도 온난화라는데 최강 한파는 왜 안 나? 라고 자세히 보도할 정도로 이번 한파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위의 원인은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음의 북극 진동 때문입니다. 보통은 북극을 둘러싼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이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탓에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약화된 제트 기류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파를 북극발 한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북극발 한파에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최고 50cm의 폭설이 내려서 최소 4명이 숨졌으며 많은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기습 한파로 7일부터 48시간 동안 12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대 2m의 폭설이 내려서 수천 대의 차량들이 48시간 이상 도로에 갇혀 있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적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산업 배출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80년 이후 섭씨 1도 이상 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섭씨 1도로 전 세계 많은 빙하가 녹아 사라졌고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조만간 극지방의 만년설이 계속 녹으면서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런 최악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대기 내 탄소량을 더 늘리지 않는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미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배출 제한이나 자동차 연료 기준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에도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은 조만간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라는 두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연간 8mm씩 상승하는 데다 마른 땅과 지하수 추출, 건물 하중이 어우러져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지반 침하 속도는 연간 25cm에 이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95%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주에 새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층이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 침하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이런 지반 침하 문제는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2040년에는 한국의 120배 면적, 미국과 멕시코를 합쳐놓은 크기의 땅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억 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음모론과 의문들이 쌓이고 있기도 합니다. 빨리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 많은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도전과 우리의 도전. 언뜻 보면 뭔가 비슷해 보이는 이 제목은 중국이 한국의 컨텐츠를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만든 제목입니다. 중국 정부가 표절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에게 관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중국의 기업들조차 이를 악용해서 한국의 제품 및 컨텐츠에 대한 단순한 표절을 넘어 이제 대놓고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획력이 넘치며 기발한 TV방송 프로그램들은 중국의 타겟이 되어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MBC와 중국의 제작사 찬신과의 황당한 문제. MBC가 복면가왕 표절 중국 제작사 찬신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5년째 밀린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계에 따르면 MBC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법적 다툼 끝에 중국판 복면가왕에 대한 수익 배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찬신 측은 미지급한 수익금을 MBC에 2주 안에 지불해야 하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상해 인민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 중국의 리샹농 변호사는 20년 변호사 생활 중 이런 악랄한 수법은 지금까지 처음 본 경우라며 찬신 측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졌습니다. MBC와 중국 제작사 찬싱은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해 복면가왕 시즌1이 같은 해 7월 강소 위성TV를 통해 복면가왕이라는 한국과 동일한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죠. 이후 찬싱 측은 한류 금지령으로 한국으로의 송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5년째 수익 배분 정산을 거부했고 MBC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소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중국 방송계의 심각한 국내 방송 콘텐츠 표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그동안 강경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MBC의 중국 내 소송 제기는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인 중국 내 법적 수단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찬싱 측의 교묘한 수법으로 미해결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후 다른 국내 콘텐츠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작사 찬싱 측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무단 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제작한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1은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후안무치 측 찬싱 측의 태도에 MBC는 2019년 3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2는 2016년 5월부터 한국 제작진 40여 명이 6개월 동안 중국으로 가서 직접 제작에 참여했으나 한류 금지령으로 인해 찬싱 측이 철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예능 프로그램의 핵심인 형식과 매회 아이템, 캐스팅, 2.5회 촬영, 2회 편집 등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찬싱 측은 계약금 금액의 일부만 지급한 후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의 도전으로 변경한 후 고유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과 우리의 도전, 제목만 봐도 고유한 창작물을 하기에는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 제작진이 공동 제작에 참여하기를 한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한 금액의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6개월 동안 외국에서 한국 제작진 40여 명이 일한 사실 또한 모두 부정하며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면가왕 시즌 2, 3, 4 계약의 경우에는 시즌2의 포맷비만 지급하고 프로그램 제목을 복면가수 알아맞혀봐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계속 무단으로 제작해오고 있죠. 원래 복면가왕은 가면 속의 가수를 알아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MBC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중국 제작사 찬싱은 한국 예능 포맷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현재 중국에서 예능 제작사 중 최초로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제작사 찬싱은 지난 4월 작성한 주주 모집 신청서에서 중국 찬싱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복면가수 알아맞혀봐와 중국판 무한도전인 우리의 도전이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흡사 중국 정부의 C19 발언지에 대한 발뺌과도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어 씁쓸합니다.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또한 포맷을 도용해서 방송한 후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가로채기, 동북공정. 그들은 예전부터 한국의 것을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구려의 유산을 넘어 그 자체를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두 번째는 고구려의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되었다. 세 번째,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을 수 있도록 중국이 논리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 지역의 전신인 고조선은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많이 남겼습니다. 고조선의 청동칼은 중국의 제작 방식과는 달리 검의 손잡이와 몸체가 분리되며 단군 신화 또한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북방 신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동북공정을 주장할까요? 중국은 2015년 1월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중국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땅을 찾아가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죠. 간도는 현재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에 걸쳐 있는 자치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단지 인구가 많아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각각의 민족이 분리 독립을 시행해 국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그 소수 민족 중에 조선과 관련한 민족들이 민족 의식과 회귀 의식이 강해서 한반도의 남북 통일 이후 그들 스스로가 분리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국의 소수 민족들도 들고 일어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중국 정부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항상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소수민족들의 연합이 중국의 본질이라 이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북공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문제를 감안하면서까지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도 지역의 주인이었던 고구려는 고려 그리고 코리아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역사 왜곡을 한다 하더라도 간도는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한해 두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라면 그들은 한국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표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반응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